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날씨가 또 계속 그냥 추위로 이어지네요. 아이고, 물이 이렇게 살얼음이 얼었어요. 자, 이 추운 날에는 사람도 조금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그 들판에 있는 또 뭐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들판에 있는 동물들, 저 물고기들이 많이 저 순환을 겪기도 하고 또 뭐 곰은 겨울잠도 자겠지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있습니다. 동물 하면 생각나는 불교 의례가 방생이니 사로잡거나 사로잡힌 동물을 놓아준다는 뜻의 방생은 불교 의례이니 불교의 핵심 계율인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 와 비폭력 하면 여러분들 인도의 간디가 또 생각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나라 백의민족은 비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있는 동안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불살생과 비폭력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이기에 단순히 동물을 풀어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대하는 겸허함과 참회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하며 인간과 동물, 식물과 자연, 이 모두가 인연으로 얽혀 있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곧 자기의 삶을 해치는 행위로 이어지니, 그러므로 방생을 생명을 마구 해치지 않겠다는 계율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사회적 메시지입니다. 방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이렇게 놓아주는 장면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이동과 방류가 쉬운 물고기가 방생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으로, 불교가 말하는 방생은 특정 종교에 딱 국한된 의식이 아니고 모든 생명으로 향합니다. 그러기에 월광사에서도 1년 신수의 그 생명력과 함께 방생의 의미를 새기며 꾸준히 기도 발언 올립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네. 밤사이에 서울에 예. 꽤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내렸고 오늘 토요일이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방생과 관계된 예. 오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방생을 도입 부분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 네. 예.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예. 방생 이야기,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상 이야기를 네. 우리 법주님으로부터 오늘 그냥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종교든 꼭 종교가 아니어도 우리가 무슨 일에 닥치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아이고 조사님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기복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복과 번영이 솟아나는 샘물이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뭔가에게 기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 대통령께서 경자생 무자월 경진 진 일입니다. 여기가 연, 월, 일, 시 떼시죠.
경자생, 무자월, 경진일, 이 자자, 이 자는 수, 물수, 이 진토, 용. 용이 되려면 물이 반드시 있어야죠. 자, 여러분들 용하고 개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용이 이제 밤에 쫙 와서 하늘에서 막 낙뢰가 오면서 낙뢰 꼭 이 낙뢰는요 꼭 그 지금 이제 뭐지 윤 대통령께서 그 떨어질라 우레래 지금 윤 대통령께서 낙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에서. 그러나 요거 말고 우리가 비가 오려면 여기 비우자죠. 여기 비웃 논밭에 응? 논밭에 비가 오려면 벼락 우레 이거를 동반하죠. 구름이 이렇게 꼈을 때 그러면서 비가 오죠. 비가 와야지 이무기가 용으로 쫙 빗줄기를 타고 쫙 하늘로 가서 용이 저 하늘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탈바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개하고 용이 왜 충이냐? 또 이무기에 뱀이죠. 이무기는 뱀이 왜 용을 보면 갑자기 안 좋은 기운이 있느냐? 자, 여기서 개가 비가 막 오고 막 심란한데 용이 막 저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개가 와가지고 진술충 땅 치면서 용의 꼬리를 물은 겁니다. 용의 꼬리를. 그러기 때문에 그 막연이라도 용띠와 개띠가 상극이라고 하는 거는 승천을 하려고 했는데 진술충 술토라는 개가 와서 땅 용의 꼬리를 물으면 승천이 됩니까? 그래서 충이라고 하고 용이 개를 만나면 전생에 왼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거는 부분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고 그러면 저 진이 살을 보면은 좋지 않다. 그래서 경진 일주가 작년에 을사년에 뭐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는 이무기입니다. 사는 이무기. 이무기가 용을 시기 질투를 해서 물이 쫙 올라가서 무지개를 타고 쫙 올라가려고 승천을 하려고 딱 하는데 용한테 빛을 쫙 내리친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물을 좀 0.2% 더 먹어야 되는데 그 0.23 요거를 이 뱀이라는 게 확 빨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 못된 이무기 질투, 시기 질투만 남는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는 뱀은 두 개의 혀를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뱀띠니 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 행동과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꼭 뱀띠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은 음양이 있고 선악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이율곡 선생님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응? 그런 수신과 수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동에서는 그런 괴리감이 있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지만 보편적인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은 저 해물탕 먹으러 가려다가 내가 가다가 보니까 그냥 저 보리밥이 먹고 싶어.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이런 것도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응?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경자생, 무자, 월, 경진생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저 박사님 말씀대로 차리타의 마음으로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련하고 측은지심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절망의 시간 동안에 릴레이 초 또 지장보살님 건강초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딱 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조금은 이렇게 좀
이그러졌다고 하면 너무 좀 비참한 표현일 것 같아서 좀 암울함이 있죠. 머리 염색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암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희거나 또는 까만 사람도 밤색으로 물을 들이든지 하얀 사람은 머리를 염색을 하는데 이거 그리고 또 머리가 기르면 자르기도 하죠. 자르기도 그거는 풍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풍수나 사주 이런 거는 다 우리 일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내가 산이 있어 임야가 있고 밭이 있어 그러면은 저 뭐 보리를 심었어 그러면 잡초를 빼주죠. 잡초를 그리고 쫙 이렇게 고추 이렇게 또 뭐지 보리 같은 거 쓰러지지 않게 이런 의미에서 머리 염색하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를 잘라주고 하는 거 산에 가서 나무 정리하고 풀 정리해주고 이런 기운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에 드러나는 운세가 팔자로 쓰는 거는 우리가 사주라고 하고 또 사주 팔자를 얼굴에다가 드리워져 있는 거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상을 좋게 하려고 하면은 마음심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심상이라고 합니다. 응? 관상은 이렇게 볼관자를 씁니다. 여러분 볼관자를 써가지고 관상이라고 하죠. 여기.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 사람이 진짜로 불쌍해. 얼굴은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은 관상은 에이, 그냥 저 사람 불쌍해 보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보다는 관상이라고 하고 왜냐면 우리가 사주팔자는 얘기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네가 몇 년 몇 월생이야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저 사람이 뭐 60년생인지 70년생인지 50년생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굴에는 기쁨이나 희노애락이 나타나죠. 그래서 관상. 그러나 이 심상 실질적인 마음심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상호관계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보다는 관상보다는 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과 심상과의 관계는 생각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관상은 마음의 표상이라고 하기 때문이고 화가 나면 화가 난 얼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정에 있을 때 보면은 그 허탈하게 웃는 모습 또 그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었어도 그런 거를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거는 바로 마음의 움직임에 작동이 됐기 때문에 그리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이 막 오릅니다. 그러면 내가 감추려고 해도 열이 올라서 얼굴 낯빛은 붉어지고 눈꼬리는 쫙 측천무처럼 확 올라가고 말투나 목소리도 날카롭고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자주 일어나면은 얼굴의 표정이 이렇게 나의 그 마음이 딱 표정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도 뭐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탁 나를 쓰죠. 칼날처럼.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심상 신체적으로 얼굴로 표시가 나는 것이고 이러한 마음의 질이 계속되면 물질인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굴에 새겨진 마음의 쾌적을 살피는 것이 관상일진데 그 관상으로 향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관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지요. 그래서 관상학은 철학적인 면에서 행동 경험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열을 내다가 잘못하면 머리가 좀 터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가지고 말도 좀 천천히 하는 습관을 갖고 밥도 좀 천천히 먹고 그래야지 인간의 신체나 얼굴의 형상과 빛깔 등으로 운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 엊그저께 그 뭐지 단식한 사람 장동혁 예예 장동혁 대표 그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꼭 그 사람만이 아니고 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또 트럼프도 그렇고 머리를 가리기는 하지만 그 이마가
환하게 밝게 빛나는 사람은 관록이라고 하죠. 관록 운이 좋습니다. 나라의 관록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나 기업에서 잘 나가는 높은 직급의 임원을 보면요. 대부분 환한 이마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보면 이마를 딱 우선은 봅니다. 눈을 마주치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모든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싶으면 절대 이마를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마는 하늘의 운기입니다. 하늘의 운기를 딱 우선 딱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마의 이 기운을 관록궁이라고 부릅니다. 관록궁. 그리고 취직을 위한 면접이나 시험 면접 이런 중요한 면접을 볼 때는 이마를 보편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부터 한번 TV 보십시오. 출세한 사람들 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마를 훤히 이렇게 뒤로 저기 하죠. 영부인들도 보면은. 그리고 그러면 멜라니아는 머리 맨날 가리던데요. 또 이제 별개의 분들도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주와 관상은 업의 코드입니다. 요즘에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직장을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합격을 위해서 발언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학 들어가서 면접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오늘 얘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사주와 관상은 전생으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부모님의 영향, 조상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사주와 관상은 업의 코드. 전생의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사주팔자의 구조가 원만하고 선업의 크기에 따라 복과 록이 복록, 돈과 명예가 같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뾰족하거나 모난 사람이 별로 없죠. 예. 그리고 눈이 좀 째려보는 상이거나 눈이 찢어졌거나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관상에서 찢어졌다. 법주님이 왜 말을 저렇게 막 쓰나가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너무 새우눈 같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결과가 좋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입이 너무 비겁하게 이렇게 삐에로처럼 올려갔거나 뭐 남을 볼 때 이렇게 옆눈질해서 볼 거나 이런 거. 그래서 사주 구조가 원만하다 보면은 이생에서보다는 조금 더 자기 성찰에 인내가 요구하게 되는 것은 사주의 구조가 조금 자기 일반 사람보다 이하라고 하면은 조금 낫다. 너 사주가 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자기 성찰과 인내가 요구되니 크게 보면은 사주 구조와 관상 그리고 심상은 서로 맞물려 있다. 운명을 이해하는 코드라고 하겠다 해서 명리적인 해석, 명리 안에 사주가 있고 관상이 있고 전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명리적인 해석이 그러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보다는 관상이 중요하고 관상보다는 내심에서 나오는 마음의 심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이제 1월에서 2월로 넘어가는 때 입학 시즌 또 새로운 시험 시즌 승진 시즌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그 관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박사님 얼굴은 뭐 그렇게 크게 나무랄 데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박사님 얼굴을 못 뵌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의 그 얘기로서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장동혁 그 이마를 갖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분이 눈을 보십시오. 그분이 쌍꺼풀 수술은 안 했는데 쌍꺼풀이 좀 예리하게 보이죠.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살아가면서 그 눈빛에 굉장히 좀 광채가 나고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약간의 살기의 기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관은 좀 많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심상 아까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운은 얼굴로도 표출이 되지만 목소리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 제가 딱 집어서 장동혁 대표 하나만 딱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가 너무나 이렇게 딱 와갖고 부딪히는 소리들 있죠. 탁
이렇게 탁 하면 튕겨나가죠. 그러나 스무스하게 되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둥글게도 가죠. 예,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사주팔자라는 건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있기 때문에 목화토금수에서 목이 강하냐, 화가 강하냐, 토가 강하냐, 목화토금이 강하냐, 수가 강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것조차도 알아보기가 참 어려웠는데 요새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고 교보문고 가면 이 책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화토금수라는 거에서 도대체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뭐가 태가 너무 많아서 뭐가 장애가 있나,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설기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탁 튀는 거, 이거는 너무 강할 때 스무스하게 좀 하라는, 빼라는 거. 빼라, 설기, 기운을 조금은 낮춰라, 이렇게 하는 지혜가 바로 오행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 강한 기운 그 자체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차라리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제 저 토정 이지암 선생님 토정 비결, 그분이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토정 비결서에 대한 얘기를 제가도 했지만, 각자의 방침을 잘 세워서 한 해를 잘 무탈하게 나가라 하는 의미에서 1년 신수 그거를 봐서 이렇게 자기의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병오년이라고 해서 강한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병오년, 적토말, 병오년, 뜨거운 열기. 뜨거운 열기는 지구가 막 기후가 온난 기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심상 얘기를 했잖아요. 관상에서 여러분 개개인도 평소에 평온했던 사람도요, 이런 때는 내가 공연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가 판단이 미약해지고, 화기가 이렇게 강하면은요, 재성, 화금이라고 합니다. 금기, 재성이라는 기운입니다. 그거는 현실입니다. 현실에 대한 파악이 조금 미진해서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그 뜨거운 기운은 요새 주식시장에서도 뜨거운 열기가 막 올라오죠. 그런 기운도 있지만 그런 거는 뭐 투자하라 말아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운을 함께 이렇게 맞대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할 때마다 재물이나 건강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도 늘 말씀드리고,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건강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체도 경제가 무너지면요, 경제적인 측면이 요동치는데 잘못 합류해가지고 여러분들 개개인 건강이 경제가 무너지면은요,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왜? 돈은요, 심장, 여기 심상이라고 했죠. 심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재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봐요. 이 뜨거운데 텔레비에서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올해는 가물고 목마른 사태가 만연하니. 이거 요즘에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벌써 제가 60세가 넘었으니까, 제가 유치원, 청주 시립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은 외국을 그때 다녀오셨는지,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는 물의 전쟁이 난다 하더라고요. 물의 전쟁. 근데 제가 5살 때인가 청주 시립유치원 들어갔을 때, 그때는요, 요만큼의 산길만 가도요,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으면 그냥 손으로 받아 먹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아니 이 물을 가지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3, 4학년이 됐나 했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젊은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태리를 갔다 와가지고, 외국에서는 이것도 멋이래요. 양말을 하나는 빨간 거, 하나는 뭐 다른 색깔, 이렇게 짝짝. 그 시대에 벌써 거의 60년 전, 한 50년 전인데, 그때 양말 짝짝으로 신고 다녔으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태리를 거쳐서 불란서를 거쳐서 대만을 거쳐서 우리나라 온 얘기를 잠시 하는데 이태리는 내가 못 들어갔고 불란서하고 영국은 물을 사 먹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래서 웃었는지 몰라요. 옆에 동무 하면서 아니 무슨 물을 사 먹어. 제가 국민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물을 왜 사 먹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먹으면 되고 수돗물 틀어서 먹으면 되고 뭐지? 옆집에 가서 물 없으면 좀 물 좀 달라면 그때는 다 줬던 시대거든요. 요새는 남의 집에 들어갔던 큰일 나는 시대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뭘 몰랐죠. 그냥 재밌어서 웃었어요. 재밌어서. 그리고 그 색깔 알록달록한 양말을 짝짝으로 신었을 때 이게 멋이래요. 외국에는 그 유럽에는 그러더니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요새는 뭐 머리에 뭐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안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 관상 얘기를 한다는 거는 바로 심상 얘기를 하는데 이 심상은 화입니다. 화. 올해 병오년도 화입니다. 강한 화. 올해 여러분들이 대통령 건강을 위해서는 초를 키지만 정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지키셔야 합니다. 목마른 세대가 완연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판단을 할 때마다 박사님도 박사님이 너무 많이 아시지만 뭐 이렇게 팔자적인 거 이런 거 있으면 박사님 저한테 살짝 물어봐 주세요. 예 박사님. 예, 지금 뭐 각 개인들의 예. 사주 중에 뭐 관상, 심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방송과 관계돼서 예. 왜 이분들에게 방송이 필요한지 네. 또 왜 방송을 해야 되는지 예. 방송을 했을 때는 뭐 어떤 이점이 있는 건지 지금 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강태공들의 네. 어떻게 보면은 놀이터를 만들어 주신 게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사님.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 전역에 예. 이제 댐들이 들어서 있죠. 아 그 예. 댐들이 방생을 하시면 그때는 이제 물고기가 귀에 뜰 때입니다. 예. 근데 그때 그 방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영예 시절인데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안동댐에 가면은 네.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영예가 그러니까 따로따로 방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안동댐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들 잡히죠. 그 당시에 네. 방생했던 그 물고기들이 자라서 치어들이 자라서 지금 강태공들의 낚시터가 돼가 있고 네. 뭐 소양호도 뭐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생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도대체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왜 방생을 해야 되며 방생을 했을 때는 또 어떤 게 좋은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분들이 지금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랬는데 저도 말을 하면서 기운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근데 올해 병오년입니다. 올해 병오년에는 화기가 너무 강해서 물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 심상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얼굴이 조금 이그러질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올해 병오년에는 나붐오행으로 명리적으로 목화토금수가 있지만 명리 들어가기 전에 또 나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나붐. 이 오행으로 천하수라는 저 병오년의 이름이 천하수가 됩니다. 빛은 물을 불러와서 무지개를 띄우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물상으로 볼 때 천지사방에 하늘천, 물, 천지사방에 확 흐트러지게 물을 뿌리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겁니다. 이 기운이. 그래서 은하수, 우리가 저 등을 달고 초를 키죠. 이게 은하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번부터 지금 계속 윤희윤이 고백수 또 2번 엄마들 쭉 있는데 하록이니 또 고백수님 또 지수님 또 여기 종순 어머니 조용하게 켜주는 종순 어머니. 아이고 내가 정말 지영신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꼭 물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은하수 아래로 물방울이 흐트러지면서 푸른 하늘에서 가느다랗게 흩날리는 천상의 비와 이슬, 이것이 천하수입니다.
이 천상의 물과 이슬은 만물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자라게 하고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기운을 가져와서 방생, 거기 일부분의 방생,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국민한테 물을 뿌려서 건강을 주기 위해서, 그럼 뭐 그분들이 뭐 전지전능하신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비를 주는 겁니까? 하늘에 그렇게 기원을 해서 온 국민이 골고루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잡혀서 편안하게 지내라는 그런 기운에 올해 병원연의 천하수에 방생으로 물을 뿌려서 대통령의 건강과 김건희 여사님의 건강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 방생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나봄으로 천하수이다. 물은 말라서 뜨거워 있지만 하늘의 기운을 가져온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는 방생을 해서 대통령 네 분의 그 불쌍한, 정말 불쌍한 대통령의 네 분이 지금 목말라 하는 거, 물론 구치소에도 물은 있죠. 이거는 삶의 목말라 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목말라 하는 거. 그런 경계심을 드리기 위해서 방생을 말씀드렸고, 그런 실행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방생의 의미의 실행을 좀 할 것으로 하며, 여러분 그런 또 의미는 우리가 지금 사형 떨어졌잖아요. 그게 선고가 아니고 구형이 됐던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방생의 의미는 지장보살님, 관음보살님, 부처님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가 방생의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의 건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지 않으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생활 방식도 자연 파괴 안 하는 거, 결국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모두 방생의 연장선에 있으니 현대 사회에서 방생의 의미는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물고기만 살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개발이나 과잉 생산이 미덕이 되는 듯한 현대 사회에서의 방생은 단지 불교적 의례로 그치지 말고 우리 삶 태도로 해석되어야 하며, 환경을 생각하며 건전한 소비하기,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약한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갑질하지 않기, 또한 을질을 해가지고 갑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이거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갑질만이 아니고 을도요, 을질해갖고 갑질 고통스럽고 무너지게 많이 하잖아요.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등 사회적인 노력, 그것이 현대적 방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가에 가서 꼭 방생 안 하셔도 윤석열 대통령 건강초 릴레이초 키는 것이 바로 방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조금 표현이 부족해도 또 박사님이 또 설명을 잘 옆에서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이것이 현대적 방생, 우리가 초 키는 것. 그래서 작은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타인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선택 하나하나가 불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심오하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각자의 마음과 심상, 각자의 마음과 심상, 각자의 마음과 일상, 관상에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방생의 의미를 새기며 오늘 월강사에서도요, 건강과 여러 복을 부르는 기도 발언을 함께 올립니다. 다음 날 뵙겠습니다. 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한번 먹고 나면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이게.